내 충실한 친구, 너를 잃은 지 반년이 지났다. 저주스런 숙명의 나라 에필의 궁정에서 너를 다시 만나게 되다니. 왕자님, 사나운 바다를 헤매던 우리 배들이 이곳 에필 앞에서 갈라졌었죠. 하늘이 무자비한 구원의 손을 뻗쳐 왕자님 목숨을 거두어 가신 건 아닌가 걱정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자님 뒤를 따르는 저 화려하고도 성대한 행렬은 죽음을 찾는 불행한 분의 것이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나를 이끄는 운명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니? 메날레오스 왕이 자기 딸 에르미온누를 자기 원수를 갚아준 나킬레스의 아들 피리스와 결혼시키겠다고 했을 때, 나 오레스트가 얼마나 절망하고 격렬한 분노에 빠져 있었는지 너도 알 것이다. 그런데 그 운명은 나를 집요하게 쫓아다니 이런 함정 속으로 몰아넣었어. 에르미온누가 있는 이곳 에필리에 모든 그리스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스 도처에서 피리스를 탄핵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그리스 전국토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일제히 수군대고 있습니다. 에필리 왕 피리스가 그리스의 숙적 불안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헥토르와 앙드로마크의 어린 아들, 트로이의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아스티아낙스 말이다. 게다가 나의 연정 에필리 왕, 정혼자 에르미온 공주에게 관심이 없고 헥토르의 미망인 앙드로마크에게 사랑과 왕비의 지위마저 바치려 한다. 에르미온의 아비이자 나의 숙부 메날레오스 왕은 그 소문을 믿지 않는 척하지만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있어. 그런데 어쩌지 나는 조금 기쁘다. 내가 이겼다라고나 할까? 처음엔 그 기쁨이 복수심에서 생겨난 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그건 제대로 그리지 못한 사랑의 나무들. 내 마음속 증오는 차츰 사라지고 에르미온누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야. 난 그리스 전역의 동의를 받아 이곳 에필리에 파견되었네. 목적은 불안의 씨가 된 아이 아스티아낙스를 왕의 품에서 빼앗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운명의 몸을 내어준 나의 은밀한 목적은 오직 에르미온누를 찾기 위해,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 데려가기 위해, 아니면 그저 그녀 눈앞에서 죽는 그뿐이야. 필라토, 피리스를 잘 안다고 들었네. 자네 생각엔 그가 어찌하겠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에필리 왕의 가슴은 죽은 헥토르에 처 앙드로마크를 향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정한 여자는 왕이 보내는 애절한 마음을 증오의 시선으로만 답하고 있습니다. 에르미온누 공주는 몇 번이고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겉으론 약혼자의 변덕을 무시하는 체하면 에필리 왕 피리스가 다시 자기 마음을 받아달라 본체로 우리가 있지요. 하오나 마침 저에게 남몰래 눈물로 하소연하더니 지금 당장 떠나려 했다가도 용기를 잃고 주저앉아 버리고 가끔 도와달라면 오레스트 왕자님의 이름을 흘리고 난답니다. 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쫓아가서 이 몸을 내걸지고. 먼저 사자의 대임을 완수하십시오. 왕자님, 지금은 그리스 국왕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똑똑히 보여드리세요. 헥토르의 살아남은 아들을 없애기 위해 결집한 그리스 전 국토의 세력을 에르미온누 공주께는 제가 가서 알리겠습니다. 자, 피리스가 옵니다.
그리스의 대표로 선출된 오레스트가 폐하께 인사드리옵니다. 아킬레스의 아드님이자 트로이의 정복자이신 폐하. 헥토르의 부왕 아킬레스 손에 쓰러졌고 트로이는 에필의 현재 왕이신 폐하의 불로 멸망하였습니다. 헌데 그런 에필의 왕께서 그리스의 한을 생각지도 않고 트로이의 혈통 불행의 씨앗인 한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지요. 그리스의 민중은 헥토르가 누구인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남편 잃은 아내와 아버지 잃은 딸들은 몽소리를 칩니다. 게다가 남은 트로이의 핏줄인 그 아이가 장차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르니 부디 폐하의 안전도 꾀하시오. 그 아이를 당장 없애버리시길 그리스의 대사로 온 저 오레스트가 간절히 청하려 합니다. 대그리스가 나를 위해서 그토록 걱정을 해주신다. 그리스의 사자 이름이 다름 아닌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트다. 패배를 모르는 그리스 대국민이 노리는 상대가 겨우 어린아이의 목숨 하나라니 도대체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희생물로 삼는? 대사는 그리스인들에게 돌아가서 나의 거절을 전한다. 폐하, 헥토르 때문에 흘린 피를 생각한다면 그리스의 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헥토르의 핏줄인 그 아이가 그리스 군대를 에피르까지 불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기꺼이 받아들이지. 그리스가 폐하를 반역자로 생각해도 좋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에 무릎 꿇기 위해 승진했다는 건가? 에르미온 공주가 부디 폐하의 무모함을 멈춰주길 빌겠습니다. 에르미온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 메넬라우스의 딸이나 노예가 아니라서 나는 충분히 그녀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피의 사슬로 결합된 그대들의 긴밀한 관계를 알고 있는 것. 그들은 헬레나의 딸 에르미온을 망라줬어. 예사가 끝나면 그들을 만유치 않을 테니 그리스로 돌아가시오. 폐하, 그분을 사랑하는 여자의 품으로 보내시는군요. 만약 사랑의 불길이 다시 되살아난다면 그때는 어쩌시렵니까? 만약 그가 마음을 바쳐 공주의 사랑을 얻는다. 마음껏 사랑하라고 해. 그리고 스파르타에 돌아가도록 내버려둘 텐다. 우리의 모든 항구가 공주를 위해서도 그 자를 위해서도 활짝 열려있어. 그렇게 해서 이 속박과 고뇌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준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필요했어. 폐하, 그 얘기는 여기까지. 저기 앙드로마크가 나타났다. 나를 찾았었군. 그렇다면 더 이상 기쁜 일이 없겠니? 내 아들이 갇혀있는 곳까지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그 아이를 만나도 좋다는 허락이 있었기에 잠시 동안 그 아이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오려 합니다. 그리스인들이 머지않아 당신에게 새로운 눈물거리를 만들어주고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트가 나를 찾아왔다. 아이의 처형을 서두르려. 결국엔 난 모든 것을 잃고 말겠군요. 아니, 난 주저없이 거절했어. 안드로마크. 그렇게 이렇게 두 팔을 내밀고 사모하는 이 마음을 당신이 기꺼이 받아주려 희망을 가져도 되겠소. 폐하, 그리스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이몸, 영원한 눈물에 얼룩진 안드로마크가 어떻게 폐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대의 분노는 아직도 끝을 보지 못했다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의 그 눈동자가 내게 입힌 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 눈매가 얼마나 해하게 붓고 이 몸을 붙잡았는지 말해주시오, 부인. 단 한마디만 희망만 남아있다고. 그래, 희망. 아들을 돌려드리겠소. 아니, 그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그리스를 쳐서 당신은 그리고 나의 원하는 품시다. 그
그 부드러운 눈매로 기호를 붙들어 준다면 어떤 어려운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다시 하늘 높이 솟아오른 성벽 안에서 아드님을 왕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폐하, 그와 같은 영화는 이미 우리하고 인연이 멉니다. 나도 그런 약속을 그 아이에게 해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가 살아있었을 때 일입니다. 불쌍한 어미와 아들의 소원은 아주 작은 것. 이 나라로부터의 추방을 눈물로 애원합니다. 제발 그리스 사람들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 폐하의 눈에 닿지 않은 먼 곳에서 내 아들을 숨기고 남편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제발 돌아가십시오.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의 말에 따라야죠. 당신을 잊어야겠군요. 아니, 그보다 징후의 불을 질려야겠군요. 나도 이제 배은망덕한 냉담한 여자를 도와주기에 나의 명예를 걸지 않겠소. 지금 당장 그 아이의 목숨을 요구하는 그리스에 그 아이를 넘겨주겠소. 만약 그 아이가 죽는다면 이 몸의 고통도 그만큼 빨리 끝나는 거겠죠? 아들을 생각해서 수치를 참아가며 목숨을 연명해 왔었는데 그 아이가 죽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나도 그 뒤를 따라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겠군요. 우리 세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폐하의 덕택입니다. 우리는 폐하에게 가보시오. 부인, 가서 아들을 만나시오. 그 가슴에 아이를 낳고 그 애를 구할 방도나 잘 생각해 보시오. 네 말대로 하마. 나를 만나길 원하는데 싫다고만 할 순 없지. 그분을 만나는 걸 왜 그리 불편해하세요? 공주님은 그분이 돌아오길 몇백 번이나 바라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그를 만난다는 게 가슴 아픈 거야.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그는 날 그렇게도 멸시하더니 이번엔 딴 남자한테 버림받고 멸시를 찾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 하는데 게다가 아버지께서는 피리스가 계속 결혼을 연기하겠다고 고집하는 그 트로이에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리스인과 오레스트 왕자님과 함께 떠나오라는 명령을 내리셨어. 좋아요. 그렇다면 오레스트 말을 들으세요. 피리스가 시작했으니 끝은 공주님이 선수를 치세요. 그 왕을 미워한다 하셨으니까. 아니, 내겐 분노가 더욱 강렬하게 불타오르도록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난 그 남자를 증오하면서 헤어지고 싶어. 그 남자는 그렇게 되는 게 소원이라고 마음속으로 기뻐하겠지만 공주님, 그 배신자에게 새로운 모욕을 당하고 싶으세요? 아직도 부족한가요? 아니야. 피리스에게 그런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지. 그래오는 네 말이 맞아. 오레스트는 적어도 사랑할 줄 알고, 그러니 그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도 알 거야. 자, 페오님, 그를 오게 하렴. 공주님, 그분이 오십니다. 벌써? 이렇게 가까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왕자님, 이 가련한 왕녀를 만나시려고 먼 길을 오신 것은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이리 서두르시는 건 오직 임무 탓이라 여겨야 할까요? 공주께서도 잘 알고 있듯 오레스트에게 내려진 가련한 운명이란 그의 매력을 사모하러 끊임없이 오는 것이오. 그때마다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죠. 당신과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광란의 모습을 보셨던 신들께 단언컨대 당신을 잇는 길은 죽음뿐이라 이 고통을 끝내줄 곳 어디라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공주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옛 이야기는 그만두시죠. 더 절박한 인물을 그리스로부터 가지고 오셨다 들었습니다. 우선 맡겨진 그 임무를 수행하시죠. 피리스의 거절로 내 임무는 끝났어. 날더러 돌아가라고 합니다. 어떤 다른 힘이 헥토르의 아들을 지키게 하고 있다고. 배신자. 하여 차리를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 운명을 그대에게 맡기려고 왔죠. 그러나 그 답을 벌써 들은 것 같소. 그대의 차가운 목소리로 눈빛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나 말끝마다 끄집어내시는 나의 그 냉정함이라는 게 대체 뭐죠? 에크레에 오긴 했어도 여기서 나는 유배의 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음 아픈 것이 당신 혼자뿐이라고 생각하세요? 머지않아 왕비가 되는 이 몸의 의무도 있고 때론 당신을 만나 뵙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그리워했던 일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가요? 날 보고 싶어 했다고요? 그만 제게 하시는 것인가요? 눈을 뜨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세요. 당신 앞에 있는 것은 당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오레스트입니다. 네, 당신이죠. 내 눈의 매력과 당신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을 처음으로 가르쳐준 당신. 수많은 미덕으로 찬미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신. 언제나 동정했고 지금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사랑이 되고 싶은 당신. 알겠어요. 그것이 내게 주어진 저주스러운 운명. 마음은 피리스의 것. 입으로만 오레스트를 사랑할 거라고 맹세하고. 피리스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난 그를 증오하니까. 증오가 쌓이면 그만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아, 그렇게 된다면 나를 바라보는 눈도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는 딴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당신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왕자님은 그 반역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리스를 무장시켜 에피리를 제2의 트로이로 만드세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래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가요? 공주님 자신이 귀국을 하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돌아가 그 아름다운 눈으로 모든 그리스인의 마음에 호소합시다. 우리 두 사람의 증오를 한데 묶어 적에게 타격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가 앙드로마크와 결혼을 한다면 세상에. 공주님, 그러면서 그 남자를 증오하고 있다고 제게 말하는 겁니까? 그래요. 사랑의 불꽃이란 그리 쉽게 가슴속에 숨겨둘 수 없습니다. 숨길수록 더 나타나죠. 그 목소리에도, 침묵에도, 눈빛에도. 게다가 잘못 꺼진 불길은 한층 더 강하게 타오르는 것. 공주, 부디 한순간만이라도 더 솔직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당신 자신에게. 왕자님,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앞질러 가서 내 말 구석구석에 독을 뿌리고 당신 자신은 가슴에 큰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밝혀야겠군요. 듣고 행동하세요. 저와 피리스의 혼약은 그 말뜻 그대로 계약이고 약속이며 지켜야 할 맹세입니다. 아버지든 피리스든 둘 중 어느 쪽에서 이곳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는 한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저를 움직이시려거든 피리스에게 분명히 전해주세요. 그리스의 적을 사위로 삼을 수 없다는 내 아버지의 말씀을. 피리스가 트로이 아이와 나 어느 쪽을 택할 건지 확실하게 결정하게 해주세요.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돌려보내고 누구를 자기 옆에 둘 것인지. 나를 돌려보내는데 그가 찬성한다면 오레스트, 당신을 따를게요. 그럼 안녕히. 그래요. 그댄 날 따르게 될 거요. 피리스가 에르미온느를 붙들 리 없습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는 귀여운 트로이어일 뿐. 허나 내겐 이것이 뜻하지 않은 행. 나에게 저주와 같았던 에피를 따니 에르미온느 공주가 나의 품 안에 들어오고 너의 바닷가와 너의 왕을 영원히 버릴 수 있다면
난 그곳으로 충분해. 마침 그자가 오고 있구나. 신들이여, 부디 에르미온의 매력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저자의 눈을 가려주소서. 찾고 있어서 대사. 그리스의 재물이 곧 그리스의 양도될 것이고 정말 사력 있고 엄격한 결단이십니다만, 폐하, 그 불쌍한 어린아이의 피로 평화를 사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불어 이 평화를 더욱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에르미온과 결혼으로 보지 못하지. 나는 그녀를 아내로 맞을 거요. 이런 경살, 당신만은 지금 없을 듯하다. 당신은 그녀의 친구 메넬로스와 모든 그리스인을 대표하니까. 그러니 그녀를 건강만하시고 내일 당신의 손으로부터 평화, 공주의 마음 모두 돌려받을 생각이고. 신들이여, 어떠냐, 페니스? 이래도 아직 나를 사랑의 노예라고 하겠느냐? 아닙니다, 폐하. 이젠 잘 알겠습니다. 100번 지나가신 그 분노야말로 전 그리스인에게만 아니라 폐하 자신에게도 그 전에 폐하로 되돌아오신 증거입니다. 냉정하신 그 말씀. 그것이 그 애를 만날 때 나를 어떻게 됐는지 자네도 보았지. 그 여자 입에서 헤아릴 수도 없이 헥토리 이름만 튀어나오고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나에게 눈빛조차 주지 않았어. 헥토리의 눈도 입도 영민스러운 모습 가지고 그리운 당신이 이 품 안에서 그 애를 안고 그렇게 짓거렸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걸까, 그 여자. 지금까지 내가 죽은 남편에 대한 사랑을 키우라고 그 애를 살렸다고 생각하는 건가? 은혜를 모르는 여자로부터 받은 대가이지요. 그녀를 버리소서, 폐하. 그리고 이제 그 얘기 그만두시고 에르미온을 폐하를 가십시오. 결혼 승낙을 직접 받지 않고 대사의 손을 빌려서야 되겠습니까? 그 남자는 공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르미온과 결혼해도 앙드로마크가 질투하지 않으리라고. 아니, 폐하. 늘 앙드로마크 생각에 사로잡힌 몸입니까? 늘 마우소사. 그녀가 기뻐하는 성례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그 과부의 어떤 말이 폐하를 이끄는 겁니까? 아니. 그녀에게 해야 할 모든 말이라 잘하지 못했어. 나의 노염은 그녀를 반만 보였을 뿐이고, 그래서 그녀는 내가 얼마나 원수인가 몰라. 거기로 되돌아갔어. 그녀 면전에서 내 증오가 실컷 폭발하도록 하고 싶어. 페리스, 그녀의 모든 매력이 무시당하는 꼴을 보러 오게 갔어. 가십시오. 폐하, 그녀 발밑에 몸을 던지고 새로운 열시를 더욱더 격려해 주소서. 폐하, 그 여자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있다고. 그 배은망덕한 여자, 사랑해주는 우쭐해주고 더욱더 나를 혐오하는 그 여자, 친척도 친구도 나 위에는 아무도 기댈 사람이 없는 그 여자, 에피리아 하나 포를 뿌린 그 여자는 그런 여자의 아들을 돌려주고 나의 마음도 이 왕국까지도 돌려주겠다 했는데, 냉정한 그 여자의 마음에 내가 차지하는 역할이란 고작 박해자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수없이 징후가 무엇인지 보여주지. 그 애를 제물로 넘기고 앙드로마크가 피눈물을 흘리며 내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겠어. 페리스, 이해해. 내 애정의 전쟁의 음술이 이거든 꺼져가는 사랑의 마지막 반짝일 뿐이야. 폐하, 에르미온도 공주를 만나십시오. 부디 약한 마음은 거두시고. 좀 마라. 내 분명코 약속한 것은 이행할 테니.
진정하십시오, 왕자님.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흥분하고 계시다니요. 보통 때의 왕자님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생각하셔야죠. 저 위병도, 이 궁전도, 폐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까지도 모든 것이 피리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에르미온느 공주님은 더욱 그렇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도대체 이런 행동으로 무엇을 얻으시겠다는 겁니까? 충고는 필요 없다, 필라. 너의 그 이성적인 말에 진저리가 하나. 이 상태를 언제까지 끌고 다녀야 하는 거야? 이 목숨, 이 고통을. 그 여자를 약탈하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둘 중 하나다. 결심은 서 있어. 남은 일은 끝을 맺는 것. 그래, 끝장내는 거야. 자네가 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해. 이 상황에 정신이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인간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어? 내일 당장 에르미온느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내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 손으로 직접 그 여자를 받겠다는데, 그리움과 원망하는 마음 사이에 오가고 있었던 공주의 마음은 내게 몸을 내맡기기 위해 단지 한마디, 그 남자의 거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주가 눈뜨기 시작했었다, 필라. 이 오레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 말도 나누고 불쌍하다고까지 했어. 나는 단 한마디만 남아있었고 그것으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었을 텐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아니라는 거네. 애신자를 향한 분노로 불타고 있었던 그녀의 모습은 그 모습이야말로 그 남자가 그때만큼 많은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령 피리스 왕 공주를 전하에게 양보했다 해도 공주 쪽에서는 준비해놓은 적당한 구실로 출발을 또 지연시켰을 겁니다. 왕자님, 대체 어쩔 셈이십니까? 껍데기만의 미모 따위 이제는 진저리가 안 나십니까? 사랑 때문에 복수의 여신을 떠맡으려 하십니까? 그 여신은 왕자님을 증오하고 이루어질 뻔한 결혼을 평생토록 아쉬워하며 아침이고 밤이고 죽을 때까지 왕자님을 원망했을 텐데요. 그랬다면 왕자님은 그녀를 갖고 싶어. 그 여자를 약탈을 했어야 해.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지 않았느냐, 필라. 그 여자에게도 나에게도. 약탈자 오레스테스, 대사직으로 얻었을 순간은 그것이 믿군요. 그게 어쨌다는 건가, 필라? 그게 잘못이라면 이런 불안한 사람에게서 그만 떨어져 있어. 죄 많은 남자를 이만 버려다오. 지겨울 정도로 긴 세월 나의 우정이 너를 괴롭혔지. 사랑하는 필라, 정말 미안했다. 너는 정에 약해서 길을 잘못 걷고 있었어. 피리스가 나에게 맡긴 그 아이, 너는 그 아이를 그리스로 데려가라. 자, 나에게서 떠나다오, 필라. 왕자님, 좋습니다. 에르미온느 공주를 끌어내어 납치합시다. 위험을 통해서만 큰 용기가 드러나는 법이니 사랑과 우정이 함께 손을 잡는다면 무슨 일이들 못하겠습니까? 자, 전환을 수행해온 그리스인들의 사기를 고무시켜 일을 진행합시다. 선박들의 떠날 차비도 다 되어 있고 바람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공전을 빠져나갈 미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바다 물결이 성벽 밑에까지 와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밤 아무런 탈 없이 왕자님의 노예물을 비밀 통로를 통해 전하의 배까지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다운 것이야. 날 동정하는 사람은 자네뿐이야. 내가 너의 우정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부디 나를 용서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셔야 합니다. 왕자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저기 그분이 오는 게 보입니다. 자, 가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공주? 내가 애쓴 보람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에게 돌려드렸죠. 피리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혹시라도 당신 마음이 그 예명을 거역할 생각은 없으신 것이지요? 왕자님, 한나라의 왕녀라면 사랑 따위로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는 법. 제게 남겨진 것이 있다는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영예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떠나려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제가 제 의무를 얼마나 버리려고 했는지 잘 아시겠지요? 그래요. 알다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죠. 지금은 공주를 책망하기보다 내 운명을 탓하고 왜 쓸데없는 불평으로 그대를 피곤케 하겠소. 그래요. 그것이 그대의 의무였죠. 그리고 내 의무는 이런 시시한 대화를 끝내드리는 것이겠죠. 이렇게 조용히 끝나다니. 그럼 그거 화를 이렇게나 참아낼 거라고 예상했어? 말하지 않고 가슴 속에 쌓이면 쌓일수록 고통은 더욱 불길한 것이 되지요. 하지만 전 그분을 동정해요. 언제부터 공주님의 혼인식이 준비되어 가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말씀 때문에 피리스님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지요. 그래온느 우리의 화제거리는 오레스트의 눈물 말고도 있지 않을까? 가령 피리스가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러네. 피리스가 어떤 분인지 알아? 그 많은 무용담들 너도 들었지? 그분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그런 분의 아내가 되는 거야. 정말이지. 공주님의 연적이 오고 있어요. 저 눈물 젖은 모습. 아마도 공주님 무릎 밑에 쓰러져서 가슴 아픈 하소연을 하러 온 것이겠지요. 맙소사. 난 기쁨에 젖어 있을 수도 없는 거야. 저쪽으로 가자. 저 여자에게 무슨 할 얘기가 있겠느냐. 숨으시려는 듯이 어디를 가시는 중인가요? 헥토르의 과부인 제가 당신 무릎 아래 엎드려 눈물 흘리는 것은 당신 눈에 몹시 달콤한 감격일 텐데 나는 헥토르를 설득하여 위기에 빠진 당신 어머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당신이 피리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주님, 그 참혹한 전쟁에서 겨우 살아난 어린아이 하나쯤 뭐 그리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두 사람 무인도에라도 숨어 살게 해준다면 그저 눈물로 지내며 그리스에 해가 될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피리스의 마음을 굳히게 할 사람이 당신 자신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눈길은 오랜 시간 그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결정하게 하세요. 그 뜻을 저도 따를 테니까요. 잔인한 저 여자가 부탁을 거절하는 동시에 나를 모욕하는구나. 제가 마마라면 저 여자를 믿고 피리스 왕을 만나볼 거예요. 피리스 왕에게 한 번만 부드러운 눈길을 던져주면 에르미온느와 그리스는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저기 그분이 벌써 마마를 찾고 계세요. 도대체 공주는 어디에 계시냐? 여기 계시는 왕자분. 저도 그렇게 믿었었는데. 자, 다른 곳으로 가보십시오. 에르미온 누님이 계신 곳으로. 보았지? 날 찾는 게 아니야. 내 눈길 따윈 힘이 없어. 그녀가 뭐라고 하는 거였 겠어? 뭘 주저하세요, 마마. 침묵을 끼고 말씀을 하세요. 그가 내 아들을 넘기겠다고 이미 약속해버렸어. 아직 넘겨주지 않았어. 아니다.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어. 그 아이의 죽음은 결정된 것. 칼이 우리에게서 시선을 옮기다니. 얼마나 오만불순한 태도인가. 좋아.
그리스인들에게 헥토르의 아들을 넘겨주러 가자. 폐하, 제발 멈추세요. 뭘 하시는 거죠? 애를 넘겨주시려면 어미도 같이 넘겨주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몇 번이고 약속해주신 그 말씀들, 그 친절하셨던 마음은 벌써 사라지신 건가요? 이젠 용서조차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페닉스가 알려줄 것이오. 내 명령은 떨어졌어. 저를 위해 온갖 위협을 무릅쓴 폐하께서 그때 내 눈이 멀었어. 이제 활짝 뛴 것이오. 아들의 목숨도 그때였다면 소원대로 살려줄 수도 있었지. 허나 그대는 그걸 청하지도 않았어. 그걸 그만이. 폐하, 거절을 두려워하는 저에게 간청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다면,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제 한숨을 들으셨다면, 버리지 못하고 아직 남겨둔 이 가슴속 한 가닥 자존심을 느끼셨다면, 지난날 빛나는 가문의 영광을 생각하셨더라도 부디 용서해 주소서. 당신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있지. 나의 사랑으로 무엇인가 얻는다는 것을. 게다가 나를 증오하고 있어. 그대의 증오와 멸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나를 겨냥하고 있어. 그리스인들 전체보다도 더 격렬하게 나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 고결한 분들, 마음껏 페닉스, 가자. 가자. 내 남편을 다시 만나라. 이상 그분에게 무엇을 더 말하라는 거야? 내 모든 불행을 만든 분, 폐하 때문에 얼마나 처참한 치욕에 빠져 있는지. 용서해요, 헥토르. 이렇게 쉽게 믿어버린 내 마음을. 당신의 적이라면 훌륭한 분, 죄를 범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분께서 적어도 얼마만큼은 그 관대한 마음이 남아서 당신의 추억으로 정성을 다해 꾸민 그 무덤에서 우리 세 사람 편안하게 잠들게 해줄 거라고. 그리하여 그분의 증오도 우리들의 비참한 처지도 끝을 맺고 이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유해를 서로 갈라놓지 않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 모든 것이 폐하를 믿었던 나의 잘못, 나의 죄입니다. 가서 기다리시오, 페닉스. 제발 내 눈을 봐요. 이 눈이 재판관과 같이 엄격한 자의 눈인지, 당신의 판을 노리는 적의 눈인지, 냄새를 깨라고 억지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당신입니다. 왜 그대 목숨 나를 배반지하게 욕하는 것이오? 그대의 아이의 목숨을 건지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내 쪽이 아니오. 도대체 내가 이보다 더 짓겠소. 눈물이라도 흘리며 내어내야 하나? 끝끝내 당신 무릎에 매달린 간청해야 하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아이를 구하고 우리 두 사람을 구하시오. 당신을 위해서 어떤 맹세의 사슬을 끊어야 하는지, 얼마나 큰 증오가 이 몸을 덮치게 될 것인지 나는 이미 각오한 바 아닙니다. 엘미온들을 돌려보내죠. 그 사람과의 혼례식이 마련되고 있는 신자는 당신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한 왕비의 장식기는 당신의 이마에 두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이 선물에 대한 당신의 선택은 죽던가 왕비의 자리 오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나의 마음은 지난 1년 동안 당신의 냉담한 행동에 지칠 대로 지쳤어.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한 나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불안에 떨고 협박을 하는가 하니 또 신만을 하루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당신이 잃게 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기다리는 것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게 되죠. 결혼 예식과 그대의 아들 기다리는 신전으로 가기 전 그를 데리러 오시다. 제 예언대로죠. 마마께서 그리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마마 운명의 주인이 될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말에 따른 결과가 이렇게 되다니 아들을 단념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구나. 마마, 돌아가신 주인님에 대한 절개는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정조를 지키는 일도 지나치면 오히려 죄가 되는 겁니다. 헥토르 왕께서도 마마의 마음이 편안하시기를 빌고 있을 것입니다. 설마 돌아가신 주인님의 영혼인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마마를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왕가의 높은 지위에 다시금 모시려는 피리스 왕을 경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마를 위해서 자신이 이룩한 무언까지 버리시면서 마마와 그 아들을 지키려는 왕을 헥토르님께서 진정 경멸하리라고 보십니까? 스페이지, 그 사람이 잊어버렸다고 해서 나까지도 그날을 잊으라는 거야. 매장의 예식도 갖지 못한 채 우리 트로이아의 성벽 주위를 끌려다니고 그 지옥을 당한 헥토리의 일을 날더러 잊으라는 거야. 기억을 더듬어 보아라, 세피지요. 공포로 사로잡혔던 그 밤의 일을 트로이아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은 영원히 끝이 없는 밤이었다. 그때는 피리스의 모습을 이글이글 타는 그 두 눈을 부릅뜨거 어둠 속에서 불타고 있는 우리 궁전을 글자며 삼고 쳐들어와 몰살이 당한 내 형제들의 시체를 어떻게 짓밟고 다녔는지 온몸에 피를 덮었은 채 트로이의 백성들의 악살로 어떻게 동요했는가를 그 타락한 승리자들의 함성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의 쉬는 소리들을 타오르고 불길 속에서 숨이 막혀 죽어가는 칼에 찔려 숨이 끊어져 가는 모습들을 그리고 그 끔찍스러운 생지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앙두어 마크를 그려보아라. 그 앞에 잔혹한 미소를 띤 피리스, 내 형제들의 피를 뒤집어 쓴 끔찍한 괴물의 모습으로 서있던 그를 세피지, 그것이 지금 그 남자의 몸을 장식하는 용맹한 그 같은 왕관의 모습이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권고하고 저는 남편의 모습이다. 그 죄 많은 사람과 손잡고 공범자가 될 수는 없다. 내 아들과 나를 마지막 제물로 삼으라고 해라. 그러면 나의 모든 사무치는 원한도 모두 함께 사라지겠지. 마마, 그렇다면 어린 왕자님이 숨을 거두시는 모습 아드님의 체험을 보러 가시죠. 사람들은 마마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떨고 계시군요, 마마. 세피지,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프다. 또다시 나는 사람이 죽어가는 광경을 봐야 하는가. 그이가 아킬레우스를 하니 죽음을 찾아 떠나신 날 아들을 팔에 안고 내 눈물을 닦아줄 말했다. 사랑하는 아내여, 싸움의 승패는 그날의 어느 달이든 우리가 관여할 밤이 못돼요. 그만큼
내 사랑의 표시로 이 아이를 당신에게 남기고 가오. 언젠간 이 아이에게 말해주시오. 당신이 그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헥토르가 남긴 사랑의 표시. 내 아들아, 내가 막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하지만 그 칼을 딴 데로 돌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 아이를 칼 앞에 내보내려고 하고 있어. 아니야. 날 죽게 만들지는 않겠다. 난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럴 순 없어. 크리스를 만나러 가자. 아니야, 세페지. 부탁이다. 네가 대신해서 만나서 그가 바라는 약속을 해주어라. 어떤 약속을요? 마마의 마음을 드린다고요? 신들이여, 헛되이 제국변한 남편이여, 트로이와의 사람들이여, 아버지여, 내 아들아! 너의 목숨을 위해 이 여민은 이처럼 큰 지옥을 건너야 하는가? 가자꾸나, 세페즈. 어디로 말입니까, 마마? 가서 뭘 하시렵니까? 내 남편의 무덤으로 가자.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겠다. 마마, 들으셨죠? 네? 피리스왕의 말씀 말입니다. 피리스왕께서는 애를 돌려주겠다고, 그러니 마마의 말씀 한마디만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해군을 타고난 마마의 아들과 함께 트로이가 지금 또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인을 위해 키워지는 노예로서가 아니라 왕성으로 자라실 거예요. 게다가 그리스인들이 습격할지도 모른다며 미리 자신의 유병들까지 아드님께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신전에서는 혼례 준비가 모두 끝났다고 합니다. 마마께서 명을 내리시기만 하면 피리스와 함께 오라고 청하겠습니다. 그 전에 내 아들을 보러 가자.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이라니요. 세페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서도 충성심을 보여준 너에게 이 마음을 숨길 수가 없구나. 하지만 넌 나를 이해 못할 거야. 앙드로마크는 종조를 버리고 남편을 배신할 수가 없다. 그분은 지금도 이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데, 내 몸 하나 편하라고 죽어간 사람들의 고통을 다시 되살아나게 하고 그분들의 휴식을 방해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남편의 유해 앞에서 몇 번이고 맹세하는 열정이 겨우 그 정도의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 알아. 그가 남기고 간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그러니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려야 한다는 것도. 피리스는 나를 아내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 아이를 지켜준다고 약속했다. 이것으로 충분해. 아들의 이름은 그 사람에게 맡길 셈이다. 피리스의 성품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성격은 거치지만 정직한 사람이다. 그는 약속한 이상의 것까지도 해줄 수 있을 거야. 서약이 끝나고 내 아들의 목숨을 맹세로 지킬 수 있게 되면 나는 남편을 배신한 이 목숨을 더 길게 붙어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종조도 지키는 것이 되고, 피리스에게도, 나의 아들에게도, 나의 남편에게도, 나와 나의 몸에게도 빚을 갚는 것. 이것이 내가 생각해낸 죄 없는 계략, 남편의 무덤에서 그가 내게 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나의 눈을 감게 해줄 사람은 세페즈, 바로 너다. 아니요. 제게 그런 걸 바라지 마세요. 저 또한 살아남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길을 따라서는 안 돼. 나를 위해 살아온 너 더 살아다오. 이제는 헥토리의 단 하나 남은 아들을 위해 트로이 사람들이 걸고 있는 희망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오직 너 한 사람. 잊어서는 안 된다. 페리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생각나게 해주어라. 죽기 전에 신에게 맹세한 부부의 서약, 내가 그렇게 어렵게 동의하게 된 혼례의 값어치를 그것으로 그 사람의 원한도 그것으로 깨끗이 지워 없어졌을 거다. 내 아들을 맡긴 것은 즉 그만큼 그분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우리 민족의 명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어라. 가능한 한 선조들이 걸어간 길을 뒤따라가게 하거라. 매일 반드시 들려주어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쌓아올린 위협들. 그리고 때때로 이 어미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줘도 좋아. 그러나 그 아이가 우리를 위해 복수를 꿈꾸는 일 절대로 못하게 하라. 선조들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자만심을 키워서는 안 된다. 헥토리의 피를 이어받고 있다 하네. 어디까지나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조그마한 핏줄에 의해서 나의 목숨도 칭호도 애정도 모두 희생물로 바치노라. 가슴이 찢어집니다, 마마. 날 따라오지 마, 세피지. 대사를 눈앞에 두고 너의 마음 흔들리고 눈물을 참을 수 없을 테니까. 누가 온다. 눈물을 감춰라, 세피지. 앙드로마크의 운명이 네 킹상에 맡겨져 있음을 명심하라. 헤르미온누나, 빨리 가자. 저 여자의 분노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 공주님, 공주님, 어찌 그리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게 심한 모욕을 당하시고도 공주님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참고 계시다니요. 그와 같이 견디기 힘든 천대를. 앙드로마크의 이름만 들어도 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시던 공주님이 피리스 왕이 그 여자에게 눈길 한 번만 던져도 그것조차 못 참으시고 눈앞이 캄캄해지신다고 하셨던 바로 그런 공주님이 피리스 왕과 앙드로마크, 그들이 결혼을 한답니다. 공주님께서 조금 전에 받으신 그 맹세의 말까지도 왕비의 관과 함께 앙드로마크에게 준답니다. 이토록 큰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는데도 공주님은 벙어리같이 입을 다문 채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무서워집니다. 그와 같은 불길한 침묵, 그 끔찍한 고요가. 오레스트를 오게 했어? 오고 있어요, 공주님. 옵니다. 지금 당장 오실 겁니다. 공주님 발밑에 엎드려 마음대로 하시라고 맹세하실 것이 뻔합니다. 마침 들어오십니다, 공주님. 공주, 대체 어쩐 일이십니까? 친히 저를 찾으신다면? 알고 싶어요, 왕자님. 나를 사랑하는지. 공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전 여길 떠나기 전에 에피르 전 국토를 슬픔의 동안에 속에 몰아넣으려 합니다. 그러니 제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면 지금 당장 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끈다면 거절의 표시로 받아들이겠어요. 에피르의 신전을 피바다로 만들어주세요. 희생되어야 할 자는 거기 있으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피리스.
피리스? 공주. 흔들리고 있군요. 저를 향한 사랑 아니면 피리스를 향한 진심이. 혹여 당신은 같은 남자라는 이유로 피리스의 편을 들 건가요? 설마 영웅으로서의 그의 명예에 마음이 흔들려 그 배신자의 편에 서시려는 건 아니겠지요. 편이라니요. 공주. 공주의 원한을 풀기 위해 복수합시다. 찬성. 그러나 암살자로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싸워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그의 파멸을 법에 따라서 진행합시다. 나라 전체의 사명을 띠고 있는 이 몸이 그리스에 대한 답신으로 피리스의 목을 내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스에게는 그리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밝혀진 다음 영웅의 탈을 쓴 폭군을 죽이면 이 에르미온느가 그 보상으로 주어진다. 에르미온느가 그 남자를 증오하고 있다. 아니, 그는 일찍이 에르미온느의 사랑을 받았던 남자였다. 그것만으로도 그를 죽일 이유는 충분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것만은 알고 결정하세요, 공주님. 아버지 명령 때문이었는지 제 자신 때문이었는지 한동안 전 그 무정한 남자가 싫지 않았어요. 그가 내 사랑을 욕되게 하고 실명시켰어도 그 죄로 나에게 미움을 받고 끔찍한 혐오를 일으켰다 해도 그 남자가 죽을 때까지 내가 분노하고 있다고 해도 그가 살아있는 한 어쩌면 전 그 사랑을 용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자가 오늘 죽지 않는다면 내일은 사랑하게 될지도 몰라요, 오르스. 없애버리겠습니다. 당신이 그를 용서하기 전에 손을 쓸죠, 반드시. 하지만 에피리에 지금 막 도착한 저에게 이 손으로 한 나라를 정복시키라는 큰 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 주시는 여유는 겨우 하루, 아니 1시간, 아니 단지 한순간, 심지어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앞에서 국왕의 목숨을 끊으라니. 그토록 원하신다면 오늘 밤의 말씀대로 진행하겠소. 밤이 깊어지면 습격하리라. 지금 해가 중천에 떠있는 사이 그 남자는 앙드로마크를 아내로 삼습니다. 신전에는 이미 옥자가 마련되어 있고 그 남자는 위병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결혼식에 걸어갈 거예요. 그가 이렇게 머리를 바치는데 도대체 뭘 기다리죠? 트로이의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 남자를 마지못해 참고 있을 뿐 저와 똑같이 이미 왕을 증오하고 있어요. 그리스에서 온 수행원들과 내 부하들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미쳐 날뛰는 지나간 증오심, 당신은 그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부디 신성한 맹세를 저버린 남자의 피로 온 몸을 적시고 돌아오세요. 자, 서두르세요. 일이 끝나면 이 마음은 이미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주님, 생각해 보시오. 그냥 꼭 그 쓸데없는 잔소리. 그만하면 됐습니다. 왕자님께 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군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불평만 들어오는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도 이렇게 하루 사이에 2번씩이나 거절을 당하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닌가요? 신전에는 나 혼자서 갑니다. 2 사람 결혼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거고 당신의 갈 용기가 없다고 하시니까요. 거기서 난 나의 적에게 접근해 단숨에 찌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을 괴롭혀왔던 그 남자의 가슴을 피투성이 같은 나의 손으로 그의 피가 묻은 단검을 나 자신에게 돌려 곧바로 2 사람의 운명을 하나로 묶어놓을 겁니다. 그가 원치 않아도, 그가 아무의 배반자라도 당신과 살기보단 그와 죽는 게 훨씬 더 기쁠 테니까. 아니, 그런 저주스러운 기쁨은 절대로 맛보지 못하게 할 것이오. 공주님, 그는 이 오레스테의 손에 죽을 것이오. 그대의 적들은 모두 내가 그대에게 제물로 바치리다. 그 다음 내 노고와 정성을 인정하고 감사하시오. 원하신다면. 그래요. 가세요. 앞으로 당신 운명의 기자들은 내게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 병들들이 모두 떠날 준비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둘이 함께 도망갈 수 있게.
하시잖아요. 먼저 생각을 파메라 같은 내 생각은 오직 복수하는 게 있어. 내가 받은 모독을 이 손으로 복수할 수만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 오레스트의 손이 징벌되지만 나의 재물로 죽는다는 한을 남겨줘야 돼. 오레스트를 찾아가라. 그리고 전 모르는 그 남자에게 알려주라고 해라. 국왕을 죽이는 것은 나의 직무 때문이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부탁이야.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내 손에 의한 것임을 모른다면 내 목숨은 더 살아.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오시는 분은 누구시죠? 맙소사, 공주님, 폐하예요. 아니, 그럼 오레스트에게 이 에르미온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어떤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해. 어서. 내가 나타나려고 예상하지 못하셨죠, 공주. 오늘까지도 나는 내 혼에게 사랑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어. 그러나 사랑이 이겼어, 공주. 앙드로마크가 빼앗아갔어, 내 마음. 나 트로이와 결혼하겠어. 예, 이런 나의 힘, 이런 나의 마음을 스스로 몹시 책망하고 있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불면의 사랑을 맹세하기 위해 신들 앞에 서요. 공주, 마음껏 용서를 받으십시오. 이 배신자에게 맹세를 깨면서 당연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 것, 차라리 모욕이 나서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속 시민들이 수없이 들고 일어서서 더 한층 신랄하게 나의 부정을 책망할 것이니까. 물론 조금 덧붙이자면 나에게 조금 무관심하긴 했어. 당신은 나를 사랑으로 구속하려 하지 않았지.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그런 미련을 였나 봐. 나는 나 자신의 의무를 따랐고 당신의 의무에 복종했습니다. 실제로 사랑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거죠. 내가 이해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럼 난 뭘 했어? 여기서 내가 뭘 한 것 같아? 당신을 찾아 몸소 이 나라 깊숙이 들어왔어. 당신을 위해 모든 왕자들의 구원도 무시하고 당신의 부정을 참아가면 난 아직 여기 있어. 모두가 늘 자신의 주인인 그 마음에서부터 약속에 얽매이지 않는 위대한 영웅에게서 나온 거야. 방금 당신은 영웅이니까 약속 따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무슨 짓을 하든 그 누가 용서치 않을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의 그 명예로운 칭호, 당신의 몸을 장식한 그 화려한 눈들은 결국 당신의 그 잔인하고 비열한 마음에서 나온 거야. 쓰러질 것 같은 늙은 프리아모스 왕을 죽일 때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왕녀 폴리스의 목을 칼로 베었을 때도 당신의 잔인함은 너무도 눈부셔서 그리스군까지도 눈을 가리게 했다더군. 위대한 영웅이여, 에피르의 훌륭한 왕이시여, 폐하께서 꼭 그래야만 하신다면 성난 한인의 뜻이 그라다는 결혼식을 올리십시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예식을 연기할 수 있나요? 내일은 마음대로 하시면 좋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대신 지금
이상 붙들고 있지 않을게요. 하세요. 나를 저버린 마음을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혼약의 재단 밑으로 가져가세요. 나가요, 어서! 이것만은 말해두죠. 거기서는 반드시 이 에르미온을 보게 될 것이면. 폐하, 들으셨습니까? 방심은 금물입니다. 저 여자는 사랑에 미쳐서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긴 그 여자에게 가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레스트 왕자는 지금 공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이라면 무슨 짓을 할지도. 앙드로마크가 날 기다려. 페리스, 그 아이를 지켜줘. 마마, 군부대로 재단에 다녀왔습니다. 차마 끝까지 잊지는 못했습니다. 그 남자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바라던 소원이 성취되어 하늘에라도 올라갈 기세였습니다. 그 위풍당당한 태도며 사랑에 불타고 있는 모습이며 모두 그야말로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혼례가 준비된 신전으로 향해 눈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빛나고 있었으며 그 여자를 바라보고 황홀해하고 있었습니다. 앙드로마크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환호를 받았고 언제나 그러했듯이 사랑도 증오도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표정도 없이 그저 명령에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 띈 꿈은 가지 않았다면 너를 알아보고 그 배신자가 얼굴을 붉히는 기색은 없었어. 자기 맹세를 깨버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전도 왕의 명예도 공주님을 잊고 있는 것과 같이 전혀 머리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헥토르의 아들 주위에만 자기의 호위병을 배치해 기쁨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아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만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후에 페닉스가 이곳 궁전에서도 멀리 떨어진 성지로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오리스트, 그리스인들과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내 복수의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오레스트마저도 날 배반했다고? 그것이 아니오라. 그분이 신전 안쪽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 자신도 아직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올 때 살인자일지 그저 군병꾼일지. 어째 이럴 수 있는 일인가? 나의 어머니 헬레네는 단 한마디의 부탁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스 전군 트로아에고 무기를 들고 일어서게 하셨어. 어머니의 눈에 10년 동안의 싸움에서 자신이 알지도 못한 사형의 구간까지도 목숨을 잃게 만들지 않았던 그러면 배신자의 목숨 하나 짜증나. 내 마음을 그리 절절히 약속했는데도 아직도 칼을 들고 있지 못하고 있다니. 좋다. 그렇다면 나의 목숨, 나 자신이 결말을 짓겠다.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신전에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피리스도 노레스도 누구라도 내 칼을 피를 보게 될 것이야. 그 혼례식의 끝을 혼란으로 마무리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도 죽는다. 내 원한을 갖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을 거야. 공주님, 다 됐어. 그대 뜻대로 됐어.
피리스는 부정한 목숨을 재단에 바쳤어. 신전에 도착해서 난 이게 왜 끔찍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방을 둘러보니 곳곳에 숨겨놓은 우리 편 사람들이 이미 군중을 헤쳐 재단 가까이까지 스며들어가고 있더군. 어느 순간 피리스가 나를 보았지만 그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고 더 용기가 붙더라 난 듯 의기양양하게 왕관을 들어 앙드로마크 머리 위에 얹어놓았습니다. 앙드로마크로 나의 왕관도 나의 마음도 당신에게 바치오. 에피로와 나의 몸을 지배하시오. 아드님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애정을 바치며 하늘에 계신 신들에게 어머니에 계신 몸에게 약속합니다. 아드님의 적은 모두 나의 적, 또한 이 아이를 트로이의 왕으로 인정한다. 에피르 국민의 찬동이 있었기는 했지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그리스인들은 일제히 격분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배신자는 사방팔방에서 포위당하여 내가 쳐들어갈 틈도 없었습니다. 그를 타도할 영광을 얻으려 모두 달라붙더군요. 그는 잠시 그들의 수중에서 발버둥 치다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변하더니 내려치는 칼을 피하려고 필사적인 항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재단으로 밀려가더니 축 쓰러졌습니다. 나는 공포에 떨고 있는 군중을 해치고 공주를 모셔가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곧바로 항구로 갑시다. 그자의 피로 젖은 우리 편 사람들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가 죽다니. 그들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들의 성급함을 용서하시오. 복수의 방법이 당신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다만 실행에 옮긴 것일 뿐 어찌됐든 그의 죽음이 당신에게 바쳐졌으니 기뻐할 일 아닙니다. 정말 진짜 미안하게도 국왕을 죽이고 타인에게 죄를 되심었습니다. 그리스에 들어가서 당신이 저지른 미친 짓이나 처벌하세요. 정말님. 당신 나 때문에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이제 버리고 싶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남자.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다니 얼마나 큰 분노가 있었기에 그 훌륭한 분의 목숨을 그렇게 놓지 않을 거던 원리가. 공주, 그게 무슨 말이지? 공주 자신이 바로 조금 전에 나에게 여기에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에 미쳐있는 사람의 말자를 믿다니. 내가 흥분해서 입으로 하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 생각과 정반대라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 그게 당신이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이야. 그렇다면 보세요. 그 사랑의 저주스러운 결말을. 오레스타, 당신이 끝보다 내게까지 가고 당신이 맡은 대사의 역할이야말로 우리 두 사람에게는 파멸의 원인이었어. 그분이 살아있었다면 연적도 않게 그 사람의 마음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었을 텐데. 아마도 날 사랑해줬을지도 몰라. 적어도 겉으로만이라도 그렇게 믿게 해줬을 거야. 얼굴 보기 싫어. 이제 잠들어. 어서 떠나버려. 난 에펠레나 리아스리카, 그리스도 스파르타, 그 영웅으로도 나의 열정도 모두 버리겠어. 그들이 너 같은 필름을 내가 버리려면 충분한 사실이야. 에르미? 저 여자가 에르미였느라
내가 지금 들은 말이 에르미온느 공주의 말이라고? 애신자, 살인자. 그녀가 나를 그렇게 불렀어. 지금 흘리고 온 그 피는 누구를 위해 흘린 피지? 죽은 것은 확실히 페리스인가? 나는 정녕 오레스트인가?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지? 국왕의 신뢰자, 암살자, 신까지도 모독하는 남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누구를 위했습니까? 그 잔인한 여자 때문이었다. 그 남자가 죽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나를 만나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런데 그 여자의 미치광이 같은 소원을 풀어주니 이제 와서 그자의 피를 돌려달라, 목숨을 반환해달라 야단을 치다니. 신들이여, 신이시여, 그 여자, 그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그 무정한 여자가 도망가면서 나에게 남기고 간 이 보상은 또다시 배신과 온갖 종류의 죄명뿐. 그리고 난 그녀의 말처럼 한낱 미친 괴물에 지나지 않는 거야. 떠나야 합니다, 전하. 이 궁전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은 모두 앙드로마크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왕으로서의 예를 다하고 있고 우리는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피리스를 그토록 혐오하던 앙드로마크가 그가 죽고 나니 아내로서의 충실한 의무를 수행하며 남편의 원수를 갚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마도 첫 남편의 복수를 하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떠나시죠. 망설이고 있으면 포위당할 뿐입니다. 우리 편 사람들도 뒤쫓아올 것입니다. 지금 에르미온느를 둘러싸고 적의 발에 묶여있는 사이에. 자, 이쪽입니다. 안전할 때 탈출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안 돼. 친구들이여, 나는 에르미온느에게 간다. 마지막 그와 같은 선고를 받고서 어찌 내가 살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하? 언제까지 그 미치광이 같은 분노의 앞잡이가 되려 하십니까? 공주님이 죽었다고 해서 전하까지 죽어야 하는 법이 있습니까? 방금 뭐라 했냐? 그 여자가 죽었다고? 에르미온느가? 모르고 계셨습니까? 여기에 오는 도중 공주님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신전으로 달려가는 걸 봤는데 마치 피리스의 유해가 그 병사들에게 들려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동태를 살피고 있자니 피리스의 시체를 보고 분노에 치를 떨던 공주가 손에 단검을 치고 두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더니 순식간에 자기 가슴을 찌르고는 피리스 시체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신들에게 감사한다. 나의 불행은 나의 기대를 훨씬 능가하고는 남은 일이다. 그렇다, 하늘이여, 너는 나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끝내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너의 그 끈기에 집요하게 나를 죄에 빠뜨리려고 숨쉴 사이도 없구나. 내가 태어난 것은 너의 분노의 표본이 되기 위해, 불행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건가? 그렇다면 좋다. 나는 만족하며 죽어갈 것이다. 나의 운명은 이곳으로 성취된 셈이다. 연인들은 어디에 있지? 내 기쁨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두 사람의 뜻 속에 내 피를 섞어 놓으며 그들의 얼굴을 죽음의 문턱에서 자세히 바라보고 싶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거냐? 갑자기 짙은 어둠이 나를 감싸고 있다. 출근은 어둠이다. 춥다. 왜 이렇게 몸이 떨리느냐? 온몸을 줄여대는 이 공포는 무엇이냐? 아니다.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내 주위에 흘러가고 있는 이 엄청난 피해 바다는
이게 누구야? 피리스. 너를 또 만나다 어딜 가도 보고 싶지 않은 연정을 자꾸만 만나게 되다. 그렇게 온몸을 무자비하게 찔렀는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건가? 자, 어떠냐? 이 칼을 봐라! 왕자님, 저기 뭐야? 눈앞에서 에르미온느가 그 남자를 껴안고 있다. 그 남자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그를 도와려 온 건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나를 노려보는 그녀의 그 눈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악령들, 독사의 무리들. 좋다. 오라, 상대해주마. 지옥의 딸들, 준비는 되어 있는가? 나를 영원한 밤의 밑바닥으로 끌고 갈 테니까. 그렇다면 오라. 단숨에 이 오레스를 미쳐 날뛰는 너희들의 손을 던져주마. 아니, 물러서 에르미온에게 시키겠다. 그 냉혹한 여자야말로 더 멋지게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야. 드디어 내 모든 것을 그 여자에게 바친다. 그래, 자, 이제 마음껏 찢어내라. 어서! 왕자님! 정신을 잃으셨다, 동지들이여. 시간이 없다. 정신을 잃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전하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여기에서 정신을 찾으시고 광란에 빠지시면 그때는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간다.